근데 이제 문 정권이 물러나고 국민의 생명권을 최고의 인권가치로 생각하는 이 자유민주제재 국가에서 저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이 됐는데, 지금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의 책임이 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부담스러워할까? 물론 지금 이재명이 하고의 그 싸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도 국민의 뭐 30~40%가 이재명을 아직도 지지한다는 이 상황을 정말 개의한 상황에서 문재인까지 또 시비가 됐을 때 전국에 미치는 그 파장이 크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반면에서는 이걸 시의적절하게 고발 조치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뭐 두목이 없고 그냥 머리가 없고 손발을 4개를 오른손, 왼손,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4개를 잡아놓은 거예요. 몸이 없어, 몸이. 아니,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어떻게 헤드가 없이 어떻게 4발이 움직입니까? 그리고 뭐 그런 허수아비가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근데 허수아비가 됐다면 나라가 아닌 거죠. 또. 그래서 하여튼 뭐 4사람에 대해서 좀 실체적인 접근을 해가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서서 좁혀가는 그런 이제 셈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재명도 좀 얼추 이제 윤곽이 잡히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는 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좀 더 좀 좁혀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경제범죄 잡범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이제 국사범이 있으니까 이것이 잘 정리되면은 대한민국이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클린업 앤드 레벨업이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좀 화가 나는 거는 분명히 그 어떻게 그걸 알았죠? 미리 자꾸 납부해라. 언젠가 쓸 것 같으니 납부해라 그거 아니에요. 언젠가 쓸 것 같으니 납부해라. 근데 그때 그 어떻게 미리 내다봤나요? 그 11월 29일이니까 이제 그 첩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의 방송이 그 교신되는 게 아니에요. 교신이.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는 이거는 하여튼 이제 국기문란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걸 방기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인신공양을 했으니 상대편에게 그거를 소위 플리징, 기분 좋게 하고 스무딩하게 하는 그런 소재로 삼았으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좀 몇 개 좀 찍어놨는데, 이거 뭐, 그러고 하여튼 11월 7일 그 전에, 이게 11월 7일 툭 튀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되면서 시퀀스인데, 그렇다면 한 그 세트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뭔가 하나의 플롯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뭐 그야말로 치밀한 어떤 연출, 결국은 김정은을 플리즈 이렇게 이제 기분 좋게 해주는 소재로 인신공양을 했다. 제가 좀 약간 거칠게 표현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 보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가 국기문란 맞습니다. 국기문란이죠. 국정농단. 도대체 이런 머리는 없고 손발 4사지만 움직여서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이 저절로. 국정농단 뭐 법률 용어 잘 모르겠어요. 국정농단보다 국기문란.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미션 1번인데 그걸 선서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서를 정면으로 그걸 뭐 뒤집었으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대통령이 있으면서 그걸 참 뒤집는다는 거는 그거는 사후라도 그거는 좀 소급을 해서 당연히 이제 물어야 되니까 하여튼 이제 머리 빼놓고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잡아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죠. 머리 없이 어떻게 통치 행위로 가야 되느냐.
대통령에 만약에 개입이 됐는데도 자기가 모른 척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 됐을 때는 이것이 내가 통치행위다라고 하면 이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밖의 영역이라 거긴 노타치야. 이건 대통령의 통치행위야. 그러면 그건 묻지도 말고 알 수도 없어. 예, 예. 그러나 그것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 돼가지고 예, 예. 법치주의와 전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치주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간단한 거죠.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진행돼야 되고 단지 그 어떤 그 검찰에서 또는 조사의 이런 한계와 이런 것들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은 안 한다고 하는 판단을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이재명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피로에 그다음에 지치게 만드는 건데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지금 4명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이 문제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당연한 걸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큰 저는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소장에 뭐냐면 특히 이제 정의용이가 자기가 최종 책임자다.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판결문도 정의용이가 최종 책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문재인은 면죄부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위험도 있는 거다 이거죠. 지금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서 면죄부가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사가 돼야 될 그런 단서는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를 지금 4사람 기소한 걸로 해서 정의가 국가안보실로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책상에 지금 뭡니까? 박스 스톱 히어. 모든 건 여기서 끝난다는데 그게 아니라 정의용 책상 앞에서 박스 스톱 히어. 여기서 끝났어? 더 이상 없어. 만약에 판결이 4사람에 대한 불구속 기소 판결이 그렇게 확정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보존해 드릴게요. 자리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좀 그렇게 자기가 관여해야 될 걸 안 해서 무능이죠. 무능이고 또는 직무를 유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자기는 독단적으로 이거를 보고를 안 하고 했으니까 여기는 더 그러니까 뭐 직무유기형 무능겸 그다음에 이 4명에서 볼 때는 독단적으로 자기 거를 그냥 뭐 좀 일종의 월권을 한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게 통치행위라는 말 그 자체는 앞으로 이제 없어졌죠, 그렇죠?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법치에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민족 화해를 위해서 무슨 뭐 그렇게 해서 통치행위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국민을 갖다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말씀대로 하면 제일 염려되는 게 여기는 제일 중요한 머리는 다 그냥 운전에 빼놓고 우리끼리 알아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재판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어서 그게 마무리는 안 될 거예요. 꾸준히 일을 제기할 때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몰랐냐. 그럼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어떻게 된 거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해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11월 7일 날 딱 국회에서 공론이 됐잖아요. 그럼 그때는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내가 뭐라고 왜 했어? 따졌어야지. 왜 따졌어야지? 그거 최소한 직무유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뭐 자기네 손에서 끝났다고 하는 말로 뭐 판결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한 사람. 불가능하다. 이걸 그렇게 판결했다고 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국회, 그다음에 언론 다 났으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몰랐다고 한다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문책을 했어야죠. 이렇게 큰 사건인데. 그럼 뭐 그거는 당연히 그걸 좀 수급해서 그거를
왜 나한테 보고 안 하고 이 짓을 했어? 왜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안 했다는 거는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몰랐다면 무능이고. 근데 이제 국민들을 이제 화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뭐 이렇게 꼬드겨서 그런 게 아니고 원칙적인 판단을, 아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의무를 방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게 온전하게 굴러가겠냐? 예. 100년 되기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네. 바로 짚어야 되고, 이거는 국기문란이다.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좀 자세한 뭐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들었다 보니까 공감이 되고 또 공분이 또 됩니다. 오늘 다 모인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갖다가 제1 임무로 하는 그런 공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강제 북송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명령을 갖다 내리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위임받은 사람이 없는데 뭔가 일이 돌아갔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 없이 손발이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발이 머리 지시 없이 이렇게 일을 다 꾸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 좀 죄송하지만 국민들을 좀 죄송한데 우습게 보는 그런 이제 공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기문란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경제사범도 아니잖아요. 보면요. 국민이 왜 국민이죠? 공권력이 나를 보호하니까 대한민국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상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뭐 외국인으로 좀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보면은 이제 김정은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꾸민 것 같은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요. 따라서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좀 강제 북송에 대해서 좀 진실이 규명되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거를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듣고 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에 가장 국제적으로 직결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몰랐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대통령으로서 자기 직무를 포기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최고 기관의 장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마치 작당하듯이 대통령을 빼고 이런 일을 추진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람들의 충성을 나중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책을 하고 징계를 하고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행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4명이 스스로들이 책임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렇게 재판이 나와도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강제 북송 문제에서 책임 없다라는 판결은 불가능한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4명에 대해서 판결이 진행되고 나서 어느 시점이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사실이 규명되고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JSA에서 A 중령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이 문자가 스마트폰에 노출이 돼가지고 알게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아주 몰래 비밀리에 국민을 속이고 진행했던 겁니다. 국가에 의해서 사지로 보내진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의 생명을 침탈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4사람, 국정원장,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행태를 보면은 어떻게든 간에 조직을 감싸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 일종의 조폭 분위기를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했다는 것.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간접 피해자라고 봅니다. 탈북을 해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작은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전부 봉쇄한 거죠.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문재인과 휘하의 중앙직 최고 공무원들이 자행한 이런 범죄 행위는 언젠가는 밝혀서 다시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저런 참혹한 무도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탈북을 원하는 북한 거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미 성공적으로 탈북하여서 한국에 정착한 분들까지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입니다. 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거나 그리고 내가 탈북한다 하더라도 다시 북한에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 사건인데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한 사람 그리고 지시한 사람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벌이 내려져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이 또한 이것을 모두 엄정하게 밝혀서 제대로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